오늘은 인공막의 또 다른 부작용인 인공막 감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 의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탈장 수술 때 사용되는 인공막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만성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인공막의 또 다른 부작용인 인공막 감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소독기구나 소독약품의 성능도 매우 좋고 그리고 감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술 후 감염되는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감염이라는 게 대부분 사소한 실수에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탈장 수술 후에도 가벼운 상처 염증부터 인공막 감염까지 다양한 형태의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인공막에 세균 감염이 한번 생기게 되면 인공막 구조상 그물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기가 좋고,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인공막 사이 틈새에 세균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서 바이오 필름이라는 세균막이 생성됩니다. 구글에서 인공막 감염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인공막에 이러한 염증이 반복되어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 정상 인공막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세균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박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태까지 되면 우선 수술비가 붓고 아프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심할 때는 열도 많이 나고 큰 종기 덩어리 하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인공막 감염이 된 환자들이 있었고, 인공막 감염이 생기면 상처가 곪고 터지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6개월에서 1년씩 병원을 다니며 소독도 하고 치료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인공막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막 제거 수술하는 게 기계 부품 교체하듯 간단하면 좋겠는데, 인공막은 한번 설치되면 탈장 주변에 굉장히 딱딱하게 엉겨붙기 때문에 인공막을 주변 조직과 방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힘껏 뜯어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혈관이랑 정관 등의 중요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하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막 제거 수술에 경험이 있는 외과 의사가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처음 탈장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인공막에 감염이 생기면 치료 기간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고, 환자분들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아프고 시간을 내서 계속 병원에 방문해야 하니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공막 제거 수술까지. 그런데 인공막 제거가 끝이 아니라 인공막을 제거하더라도 기존의 탈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탈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인공막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외과적 재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탈장 수술 후 가장 골치 아픈 합병증입니다. 실제로 감염이라는 게 인공막을 쓰든 안 쓰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막을 쓰지 않는 무인공막 탈장 수술의 경우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인공막이 감염된 경우처럼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탈장 수술하면서 인공막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공막 감염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탈장 수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반적인 내용들, 입원 기간이라든지 수술 후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언제 일상생활이나 출근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동네 외과의사 신상인이었습니다.